안녕하세요, 파파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나이 불문하고 주식을 안 하면 어디 가서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이죠. 더군다나 저와 비슷한 40대 아버지들 중에서는 주식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최근에 주식 열풍이 불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과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지난주 가장 큰 이슈였죠. HLB. 아무튼 이 HLB라는 회사의 이슈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식판이 얼마나 개판인지, 얼마나 쓰레기판인지, 왜 우리나라 주식판을 개미 무덤이라고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사건의 발단이 됐던 2021년 2월 16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는 장 초반이었습니다. 역시나 우리 HLB는 주특기인 횡보를 이어가죠. 그리고 9시 32분 입지료입니다. 91,200원에서 94,400원까지 슬쩍 내려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미친 개처럼 폭주하듯 9시 33분 82,300원으로 내리 꽂아버립니다. 당연히 하방 VI가 걸렸겠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HLB 주주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2분 후를 기다렸다는 듯이 9시 35분 하한가로 찍어 눌러버리죠. VI 시간 2분을 제외하고 단 2분 만에 원투펀치 두 방으로 코스닥 시장 시총 3위인 기업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것도 정신 나간 어느 조선 기자의 찌라시 기사 하나에 2조 가까운 개미들의 피눈물 같은 돈이 한순간 증발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손절할 수 있었던 주주분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가만히 내 잔고의 30%가 없어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겠죠. 과연 이런 시장에서 아직도 건전한 투자 문화를 기대하십니까? 아직도 동학개미를 외치고 가치 투자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는 절대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개미는 세력이 일어서려고 할 때 등에 올라타서 조용히 묻어가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나의 소중한 돈을 잃지 않고 지켜야겠죠. 그럼 이런 쓰레기판에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빠르면서도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새로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계신 분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담배 한우 같은 것 같아요. 애초에 안 피면 끝까지 쭉 안 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 어설프게 난 술 마실 때만 피워, 그냥 친구들한테 한두 대 얻어 피워 하다가 군대 가서 하루연가 피고 사회 나와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두가 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끊기가 힘들죠. 담배 피고 어디 이상이 생기든지 주식으로 전 재산 날려봐야 끊을까? 정말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굳이 하겠다면 둘째, 자기 캐파만큼 하세요.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해라. 여윳돈으로 해라. 없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번 달에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탔는데 좀 내가 생각해도 하는 일에 비해 좀 과하게 탔다거나, 돈 받을 거래처가 있는데 보내줄 돈에서 0을 하나 더 붙여서 보내줬어. 그런데 그 거래처 사장이 갑자기 실수로 징역을 갔다거나, 아니면 진짜 현실적으로 현물 거래를 통해 차익을 보거나 아파트 거래로 인한 시세 차익이 생겼을 때 이런 돈으로 하세요.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대출 받아서 혹은 생계비를 땡겨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흔히 말하는 존버를 못해요. 마이너스 난 종목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흔히 말하는 물타기, 존버 이런 거예요. 그런데 대출 땡기고 생활비에 애들 학원비까지 땡기고 영끌해서 오를 것 같은 기대에 올라탔는데 찔끔찔끔 오르네. 빠질 때는 훅 빠지고, 여기가 분명 저점이었는데 이제 오를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다 꽉 찬 마이너스 통장 이자 내야지, 생활비 내야지, 애들 학원비 내야지, 그러다 눈물을 머금고 손절합니다. 세력은 있는데 우리가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돈과 시간이에요. 개들은 많은 돈을 넣어놓고 마냥 기다립니다. 개미들 멘탈 털릴 때까지 피를 말려버리죠. 그러다 세력이 작정하고 올릴 때 같이 올라탄 운 좋은 소수의 개미들만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그 돈 없어도 된다 하는 자기 손 크기만큼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자만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운이 좋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특히 내가 주식 공부를 조금 했다고 몇 번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었다고 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다 탈탈 다 털립니다. 내가 세력이 아닌 이상 현재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주식판 안에서는 자존심이나 자존감은 내려놓으시고 겸손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넷째, 보조지표는 믿지 마세요. 21선을 터치했네, 골든크로스가 됐네, 볼린저 밴드니 MACD니 이런 보조지표 공부하면서 막 그래프 그리고 함수값 구하고 표준편차 구하고 할 거면 그 열정으로 차라리 애들 수학책 공부해서 과외나 하세요. 그게 돈 더 많이 벌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증권회사는 개미들이 자꾸 털려서 사고팔고를 반복해야 그 수수료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자꾸 부추겨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고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주식을 해야 이익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런 증권회사가 개미들 돈 벌게 해주려고 자신들만의 투자 비법을 다 공개해 놓았을까요? 하물며 세력이 미쳤다고 모두가 보고 있는 그 보조지표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보조지표는 오늘부터. 다섯째, 유료 리딩 업체나 투자자문 유튜버는 피하세요.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개인 주식 방송이라든지 땡땡 투자그룹, 땡땡 투자연구소 뭐 이런 데서 만든 영상이나 광고들을 접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일 당장 상한가 갈 종목, 승률 90%, 급등 테마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로 인생 한 방을 노리는 개미들의 심리를 자극하죠. 물론 자신들의 투자 노하우나 정보, 추천주 등을 정말 양심적으로 유료 또는 무료로 공개하는 유튜버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아닌 것들이 더 많아요. 걔네 영상 보면 선착순 100분에게 다음 주 급등할 종목 공개하니 문자 남겨주세요. 이래서 남겨보면 진짜 문자 옵니다. 이런 것들 하루에 10개씩 와요. 주식왕 민수루한테서도 오고 다영이한테서도 와요. 그리고 전화도 옵니다. 무슨 투자 그룹인데요. 단톡방 열어드릴 테니 일주일간 체험해보세요. 그러면서 유료 리딩을 유도합니다. 싼 건 한 달 30만 원에서 특급 VIP 회원 전역은 한 달 몇백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관리를 잘해주냐? 한 달 30만 원짜리 회원 가입할 경우 처음에 보통 하루 두세 개 종목 찍어줍니다. 거기서 한두 개 찔끔 오르면 와우, 우리 실력을 보았느냐, 우린 주식의 신들이다, 이런 개드립을 막 치다가 어느 날은 추천주가 폭망해. 그러면 아쉽습니다 회원님, 저희 VIP 회원님들은 지난주에 이미 이 종목 미리 사놓고 현재 몇 프로 수익 중이신데 회원님도 이참에 50만원짜리로 갈아타시죠. 이러면서 개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개들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섯째, 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제 친구 중에 뿜빠이 문화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술이든 밥이든 절대 사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뿜빠이. 그래서 별명도 뿜빠라바빠이예요. 이렇게 올해 43세, 돈 만원에도 벌벌 떨고 스마트폰 앱 다운받아서 만보 걷고 1,000원 벌었다고 좋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주식 투자한 게 10%나 빠졌다길래 그럼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야, 그래봤자 아직 10만원 밖에 안 빠졌어. 존버해야지. 이러길래 시원하게 쌍욕 날려줬습니다. 뭐 암튼 이게 바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일종의 사이버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째, 뉴스 나올 때 사지 마라. 보통 주린이들은 이런 호재 뉴스가 빵 하고 뜰 때 불나방처럼 달려들죠. 특히 이런 종목들이 급등락이 심하죠. 뭐 하루 이틀은 운 좋게 수익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세력은 많은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고 털고 나가죠. 기존 개미와 신규 진입 개미들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들고 갔다가 여지없이 털립니다. 맨날 털리는 게 멘탈입니다. 알고도 맨날 똑같이 당해요. 그래서 전 주식이 도박이라기보다는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암튼 요즘 뉴스란 건 사실 너무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팩트에 기반한 진짜 정보도 많지만 검증 안 된 추측성 기사나 뇌피셜 기사, 짜집기식 기사, 카피 기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핵심 정보가 과연 우리에게까지 올까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라면 이미 내 친구도 알고 우리 이모도 알고 큰아버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뉴스 기사 하나 만들어내는 건 세력에게는 일도 아닙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욕심부리다 익절할 거 결국 손절한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이런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자신만의 손절선, 익절선 이런 걸 정해놓고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소액으로 자주 매매해보면서 경험을 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차트나 호가창 자주 보시고 흐름이나 패턴들을 공부하시면서 꼭 자신에게 맞는 주식 투자 노하우를 만들어 가세요. 누가 단타로 재미 좀 본다고 직장에서 눈치 보며 주식하느라 마음 졸이시지 말고 또 누군가는 결국에 중장기 투자가 정답이네 라는 말만 듣고 존버하면서 밤잠 못 주무시지 말고 내 투자 성향에 따라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주식에서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다 알고 있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주식입니다. 지금도 팔고 싶고 사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한 분들이 많죠. 지금 팔면 내일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사면 내일 떨어질 것 같고 사도 불안 안 사도 불안 팔았는데 내일 올라가면 또 열받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주식은 떨어져도 열받고 올라도 열받는다. 그래도 나는 주식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어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헛된 꿈보다는 이번 달에는 우리 아들이 갖고 싶어 하던 레고 값 정도는 벌어서 선물을 해주겠다. 우리 딸 핸드폰이 구형인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아이폰을 이번 달에는 꼭 사줘야겠다. 라는 식의 소소한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상 파파풀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오늘 하루도 상한가 기원합니다.